가난한 과일 장수 아가씨, 가난을 연기한 노인을 돕다. 뜻밖에도 그의 손자는 천억대 자산가인 총괄 이사였다. 이른 아침 서울, 옅은 햇살이 짙은 안개를 뚫고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을 비추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이른 아침의 활기를 더했지만 그 풍경 속에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고단함이 숨어 있었다. 23살의 서지은. 자그마한 체구의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어깨에는 과일 가득한 좌판과 가족의 생계가 함께 얹어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시장 한편에 깔끔하게 과일 노점을 펼쳤다. 옆 좌판에서 사탕수수 주스를 파는 소꿉친구 이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시작했다. 있잖아, 오늘 아침에 어떤 진상 손님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수진이 한숨을 쉬며 덜 닦은 컵을 마저 닦으며 투덜거렸다. 지은은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사과를 진열대에 올렸다. 힘들었겠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생각해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머니 사정만 쳐다본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신경이나 써주겠어? 지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친구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난 돈은 없지만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법은 알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건 나 자신이 알잖아. 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지은의 착하고 상냥한 성품을 좋아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경멸의 눈초리와 등 뒤에서 속삭이는 말들도 있었다. 저 애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무나 다 도와주다가 언젠가 된통 당할걸. 지은이 분주하게 과일을 정리하던 중 근처 국밥집 앞에서 서성이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떨리는 두 발로 위축된 듯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덩치 큰 중년의 국밥집 주인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돈 없으면 다른 데나 가셔.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 아니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중얼거린 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노점을 떠나 국밥집으로 향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한 그릇이랑 물 한 병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주인은 지은을 불만스럽게 쳐다보았다. 저 영감 주려고? 저런 거렁뱅이가 진심인지 연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은은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분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밥 한 그릇이 저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값을 치를게요. 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툴툴거리면서도 국밥을 내주었다. 지은이 국밥을 받아들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이든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저 아가씨 참 순진하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다니. 근처 채소 장수 아저씨는 혀를 차며 말했다. 누굴 믿고 저러나. 저 영감탱이가 가난한 척하는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지은은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가 국밥과 물을 건넸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속이라도 덮이세요. 날이 추워지는데 굶으시면 병나기 쉬워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에는 감격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다, 아가씨.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다들 무시하는데 자네의 친절을 보니 이 세상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지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기운 내세요. 어떤 어려움이든 다 지나갈 거예요. 노인은 한쪽 구석에 앉아 지은이 사준 국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지은은 다시 자신의 노점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른 손놀림으로 과일을 정리했다. 멀리서 노인은 조용히 지은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참 특별한 아이로구나. 우리 손주 녀석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노인의 고된 얼굴 위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노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진 후에도 지은은 오늘의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태환 회장은 가난한 시장에서의 감격적인 아침을 뒤로하고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지나며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대나무 지팡이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방금 겪은 기억의 일부를 끌어안는 듯했다. 넓은 거실에서는 손자인 강지혁이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바쁘냐? 강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있었다. 강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아침에 만난 아가씨를 떠올리자 그의 눈이 빛나는 듯했다. 그는 서지은이 자신을 대한 태도부터 밥을 건네며 했던 말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단다. 그 아가씨는 부유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선함은 내가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더구나. 강지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요즘 세상에 선함만큼 이용당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강 회장은 나무라지 않고 작게 웃었다. 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만큼은 살았단다, 지혁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견고한 벽 안에서 세상을 봐왔어. 겉모습이나 편견에 의지하기보다 더 깊이 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다음 날, 강 회장은 손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혁을 데리고 지은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정말 가셔야겠습니까? 과일 장수 아가씨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혁은 차에서 내리며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카페는 소박했다.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테이블, 조용한 공간에 퍼지는 커피 향, 평범한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완벽한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지역의 등장은 그 공간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서지은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강 회장과 낯선 남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다. 그녀의 시선이 지역을 스쳐 지나갔고 두세 개의 뚜렷한 차이를 금세 알아차렸다. 강 회장이 소개했다. 지은 양, 내 손자 강지혁일세. 지혁은 일어나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지혁은 평소의 태도로 탐색하는 듯한 질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딱딱했다. 왜 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까? 당신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요. 지은은 살짝 인상을 썼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남을 돕기 위해 부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역은 비웃었다. 당신의 선행이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의 순진함을 이용할 뿐입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리만치 반짝였다. 저는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돕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를 이용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건 그들의 교훈이지 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역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몇 초간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강 회장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서려 있었다. 지역아,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아가씨가 바로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은 형언할 수 없는 동요를 안고 카페를 나섰다. 지은의 눈빛,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강렬한 흔적을 남긴 듯했다. 그리고 지은은 다시 자신의 과일 노점으로 돌아갔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강지혁은 집안의 웅장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언제나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서지은을 만난 후에 모순된 감정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뜨거운 차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가씨, 어땠느냐? 강 회장은 평소처럼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역은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은 아득했지만 의미심장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한단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지역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들어왔다. 기품 있는 외모의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집안에서 그녀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버님, 또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일 장수하는 아가씨라면서요. 최 여사는 강 회장을 보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보려 한다면 아마 인자함에 대해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아가씨란다. 최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조롱을 감추지 않았다. 인자함이요? 요즘 세상의 인자함은 누구도 먹여 살리지 못해요. 특히 우리 집안에서는요. 그녀는 지역에게로 화제를 돌려 곧 있을 중요한 국제 합작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지은의 이야기를 꺼내자 최 여사는 즉시 격렬하게 반대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가난한 과일 장수라니. 언론에라도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될 거야. 집안의 명예는 내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역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에 불만이 역력히 드러날 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최 여사는 지역을 서재로 불렀다.
커다란 책장과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책상이 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더했다. 그 아가씨랑 뭐든 연락 끊어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지역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세요?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서렸다. 가난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 사람은 우리 집안에 발들일 자리가 없어. 긴장된 대화를 들은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선영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잊었느냐? 아니면 돈이 인격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강 회장은 그들 가족 역시 가난했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낯선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만약 그날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에게 오늘이 있었을까? 그의 질문에 최 여사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할아버지의 말이 그녀의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서재를 나온 지역은 넓은 발코니에 조용히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의 눈에 비쳤지만 그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가족의 압박, 사회적 책임, 그리고 서지은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특별해. 하지만 내가 과연 가족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는 전에 없던 갈등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 갈등, 최 여사와 강 회장 사이의 갈등은 두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부각시키며 긴장감 넘치지만 현실적인 갈등을 만들어낸다. 지역의 내적 갈등, 가문의 명예에 대한 압박과 지은에 대한 새로운 감정은 인물의 심리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최 여사와의 격렬한 논쟁 끝에 강지혁은 서지은과의 연락을 계속하되 매우 비밀스럽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관계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은이 적합한지 시험하기 위해 최 여사는 뜻밖의 요구를 했다. 그녀가 가족 소유의 봉제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지은은 몇 분간의 생각 끝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새로운 환경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맞서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소꿉친구인 이수진도 지은을 돕고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 볼 겸 함께 일하기로 했다. 재봉틀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기계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남동공단의 답답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재단팀에서의 서지은의 첫날은 순탄치 않았다. 과일을 나르던 손으로 이제는 가위질과 정확한 측정을 빠르게 배워야 했다. 그녀가 만든 제품에서는 계속해서 실수가 나왔다. 늘 트집을 잡던 동료 미니가 근처에 서서 고개를 저으며 경멸의 눈초리를 던졌다. 여기가 시장인 줄 알아? 여기서 일하면서 그렇게 설렁설렁할 거면 그만둬. 서지은은 말없이 비아냥을 받아들였다. 공장장인 박 부장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각자의 제품을 검사했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지은의 차례가 되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불량품이 이렇게 많아서야 언제 요구 수준을 맞추겠나.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그만두든지 하게.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퇴근 후 그녀는 시간을 내어 연습에 매달렸고 경험 많은 동료들에게 끈기 있게 배웠다.
어느 날, 공장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희가 큰 소리로 비난했다. 내가 봤어. 서지은이 고급 원단 조각을 훔쳐서 가방에 숨기는 거. 작업반 전체가 술렁였다. 의심의 눈초리가 지은에게 쏠렸다. 민희가 계속했다. 저렇게 가난한 애가 뭐 좀 훔치는 게 대수겠어? 서지은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평온한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확신한다면 제 가방을 확인해 보세요.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은과 민희 사이로 나섰다. 내가 감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책임져야 할 거야. 지금 당장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모두가 지은의 가방을 확인했을 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희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박 부장이 나타나 엄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지 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엄하게 처리하겠네. 지은은 고마움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의심이 여전히 주위를 맴도는 것을 느끼며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박 부장은 지은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칭찬할 만한 끈기를 발견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불량 원단 조각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거 고쳐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원단 조각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퇴근 후 저녁 내내 그것을 완성하는 데 매달렸다. 그녀가 완성품을 가져왔을 때 박 부장은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다. 지은은 점차 일에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갔다. 박 부장은 그녀를 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민희의 모함 사건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 멀리서 강지혁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타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녀가 끈기 있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존경과 감탄의 감정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녀는 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는 약간의 당혹감과 자부심이 섞인 눈빛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혁이 서지은을 남몰래 지켜보는 일은 그에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봉제 공장에서 끈기 있게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친 그는 과감한 결심을 했다.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지은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지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러실 필요 없는데 라는 대답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소꿉친구 수진의 격려하는 눈빛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가봐, 지은아. 부끄러워할 거 없어. 너도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날 밤, 지은은 특별한 날에 입었던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하지만 따뜻한 노란 조명, 정교하게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한 호화로운 공간에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이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지은에게 쏠렸고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는 누구지? 여기 자주 오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지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의자를 빼고 앉을 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지혁은 지은의 어색함을 눈치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 둘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지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지만 지은의 입맛에 맞게 세심하게 선택된 요리들로 시작되었다. 지혁은 그녀의 삶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없나요? 지은은 가볍게 웃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전 그저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고 동생이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기만 바랄 뿐이에요.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지은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 저는 평생 당신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못할 거예요. 제 세계는 너무 작거든요.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당신의 세계는 작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될 뿐이죠. 저녁 내내 지혁은 지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소박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실함과 삶에 대한 의지에 매료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피어올랐다. 우리 가족이 과연 그녀를 받아들일까? 내가 정말 가족과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녁 식사 후 지혁은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등불이 높이 걸린 작은 거리를 지났다. 반짝이는 불빛이 지은의 눈에 비쳐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꿈에 잠긴 듯 보였다. 그녀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소박한 것들이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전 그냥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만 있으면 돼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평온함이 차올랐다. 배경의 대조, 화려한 공간과 서지은의 소박함의 대립은 그녀의 진실된 본질을 부각시킨다. 감동적인 대화, 꿈과 삶에 대한 지은의 진솔한 이야기는 지혁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두 사람의 감정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한다. 내적 갈등, 지혁은 지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가족의 압박을 걱정하는 상반된 감정에 직면하기 시작한다. 햇살이 지은이 장사하는 작은 시장에 막 닿았을 때 수군거림은 이미 거센 바람 속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절함과 성실함을 좋아했던 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지은의 과일 노점 근처의 한 상인이 아기의 참말을 내뱉었다. 가난한 척하더니 결국엔 부자랑 붙어먹는구나. 완전 이중인격자네. 지은은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침묵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오렌지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손길, 무거워진 마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다. 봉제 공장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여기서 압박을 견디더라니. 좋은 배경을 찾았나 보네. 지은을 모함했던 민희는 비아냥거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돈 있는 사람이랑 친해지면 끝나는 거였어? 왜 진작 생각 못했지? 그 말들은 지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에도 그녀는 침묵을 지키려 애썼다. 반응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장의 분위기는 날마다 더 답답해졌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본 박 부장은 지은을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엄숙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소문들, 사실인가? 지은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박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일솜씨가 모든 것을 말해주게. 하지만 명심하게, 소문은 어떤 실수보다도 빠르게 명성을 망칠 수 있어. 그 말들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게. 저택에서 지역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를 다그쳤다. 사람들이 그 아가씨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계속 만나다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진흙탕에 빠질 거야. 지역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두고 보렴.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시장에서 수진이 지은의 옆에 나타나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악의적인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널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뜬 소문을 믿지 않을 거야.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난 그냥 엄마랑 동생이 걱정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한편, 항상 지은을 아꼈던 시장 한쪽의 음료수 가게 할머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지은을 험담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기나 해? 남 험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돌아봐. 할머니의 힘있는 말에 무리는 입을 다물었다. 지은은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전히 자신을 믿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지은은 창가에 조용히 서서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런 소문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 모든 것은 지나갈 거야. 내가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동시에 지역은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견딜 수 있다면 나도 물러설 수 없어. 내가 그녀를 지켜야 해. 사회적 갈등, 악의적인 소문과 여론의 압박은 지은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며 사회의 가혹함을 반영한다. 깊어지는 감정, 수진과 음료수 가게 할머니의 지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은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함을 선사한다. 지역의 반응, 지은에 대한 그의 감정은 그녀를 지키려는 확고한 결심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이른 아침,
햇살이 좁은 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지은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새벽부터 울린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짧은 잠에서 깨웠다.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알렸다. 지은은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병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저혈당이었대. 너무 걱정 마.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매일 작은 과일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익숙한 시장을 지났다. 문득 그녀는 낯선 무리를 보았다. 초라하고 깡마른 할머니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다.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소리쳤다. 돈 없으면 꺼져. 여기 더럽히지 말고. 그 차가운 말에 지은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녀는 다가가 허리를 숙여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에 왔는데 돈을 다 사기당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망설임 없이 지은은 주머니에 남은 돈을 전부 꺼내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시장의 익숙한 음료수 가게 할머니께 데려가 잠시 쉬게 했다. 시장의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 애 정말 바보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을 돕다니. 또 이용당할 게 뻔해. 지은의 절친한 친구 수지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그 사람들이 내 친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해? 요즘 세상엔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함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 내 친절을 받기 위해 연기한다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야. 하지만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거절한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수지는 친구의 진심을 느끼며 할 말을 잃었다. 사무실에서 지혁은 한 파트너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지은이 낯선 사람들을 도운 일을 전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최 여사는 즉시 이 정보를 이용해 지혁을 압박했다. 봐라, 그 아가씨가 뭘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은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야. 지혁은 소문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작은 카페에서 지혁은 지은과 마주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문으로 가득했다. 당신의 친절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당신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나요? 이미 충분히 많은 소문에 시달렸잖아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착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을 곤란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지혁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차올랐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아마 저는 당신이 사람을 믿는 것처럼 누군가를 믿어볼 용기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지은을 데려다준 후 지역은 문밖에서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선행에 대한 존경심과 그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집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희미한 달빛이 작은 방을 비추었다.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의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 같았다. 선행의 시험, 낯선 일을 돕는 상황은 인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사회의 회의적인 시선과 대립한다. 감정적 갈등, 지은과 지역의 대화는 두 주인공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조력자의 역할, 수진과 지은의 어머니는 지은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며 시련 속에서 감정적인 빛을 더한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붐비는 시장을 비추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 이미 힘든 그녀의 삶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과일 장수 아가씨, 신분 상승을 위해 선행을 이용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악의적인 기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기사는 지은에 대한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했다. 가난한 환경부터 낯선 사람들을 도운 행동까지 모든 것이 지역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략으로 둔갑했다. 아래 달린 댓글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요즘 세상에 진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연기지. 요즘 여자들 똑똑해. 순진한 척하면서 이용할 줄 안다니까. 시장에서 지은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탐색과 냉대로 가득했다. 근처의 한 상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아가씨, 착한 척하더니 결국엔 부자나 이용해 먹는구나.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과일 노점을 정리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두 손이 떨렸다. 수진이 지은을 찾아와 붕괴하며 말했다. 지은아, 계속 침묵할 수는 없어. 이 소문들은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잖아.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고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내가 무언가 숨길 게 있다고 더 생각할 거야. 난 그냥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회사 사무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이든 한 대주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 충분히 들었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요. 지역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업무와 사생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업 성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최 여사는 끊임없이 비난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아가씨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진흙탕에 빠지고 있어. 언제까지 그 애를 감쌀 셈이야? 지역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제가 믿는 사람을 외면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 회장은 지은이 도왔던 그 무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결과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친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전문 사기꾼들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찾아갔다. 아가씨, 더 조심해야 하네.
선행은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지은은 진실 앞에 충격을 받았지만 옅게 미소 지었다.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또 그들을 도울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제 믿음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진실을 알게 된 지혁은 지은을 찾아갔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선행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믿어요. 그 말에 지은은 감동했다. 늘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던 그에게서 이렇게 깊은 공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여론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지혁은 진실을 밝히고 서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한편 집에서 지은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짐했다. 뜬 소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어. 믿음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갈등의 심화, 소셜미디어의 소문과 여론의 반응은 지은과 지혁 모두에게 압박을 가중시킨다. 감정의 발전, 지혁이 지은에 대해 보여주는 공감과 보호는 그들의 관계에 큰 진전을 의미한다. 믿음의 시험, 낯선 이들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은 지은의 굳건한 신념을 더욱 부각시키며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상징으로 만든다. 지혁은 박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때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주주들이 이제는 탐색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주주가 붕괴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우리는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 명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이 문제를 당장 처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것이오. 사무실 밖에서 최 여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혁이 나오자마자 그녀는 딱딱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애랑 단호하게 끝내야 해. 우리 세계에서는 감정이 설 자리가 없어. 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 반대를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서지은의 작은 집,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문을 열자 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회사 자선 행사에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여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저를 믿으세요. 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떠난 후 강 회장이 지은을 찾아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 없다.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때로는 가장 과감한 결정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단다. 지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회사 자선 행사에서 지혁은 서지은과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그가 골라준 우아한 연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호기심과 비판이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과일 장수 아가씨라니 어떻게 저런 자리에.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지혁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를 믿어요.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파티가 연설 순서에 이르렀을 때 지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이 행사장을 훑고 지나가 지은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멈췄다. 오늘 우리는 숫자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낮고 따뜻하며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여성분은 그가 지은을 가리켰다. 제게 선행이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라는 사람과 그녀가 하는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서지은을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약간의 감탄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혁은 서지은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조용히 문 앞에 멈췄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비쳤다.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모든 것에 맞설 겁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큰 전환점, 지혁이 지은과의 관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지만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여론의 시험, 행사장에서의 비판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은 지은을 압박하는 상황에 몰아넣으며 그녀의 강인함을 부각시킨다. 감정의 발전, 지혁이 지은을 보호하는 행동은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회사 사무실에서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열었다. 서툰 글씨체로 쓰인 편지는 만약 그가 서지은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경력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할 수 없다고 다짐하며 편지를 비밀로 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장에서 지은은 자신의 과일 노점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잘 익은 과일들이 땅바닥에 뒹굴고 지게는 부서져 있었다. 몇몇 낯선 남자들이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지은이 쳐다보자 즉시 돌아섰다. 수진이 달려와 붕괴하며 말했다. 지은아, 봤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널 해치려고 하는 거야.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과일 하나하나를 주웠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차올랐다. 윤태석 회장은 호화롭지만 차가운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혁과 지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서류 파일이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작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들끓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음흉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강지혁은 내 길을 막는 유일한 놈이야. 그 여자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지은, 강지혁 회사 내부의 스파이. 거짓말들은 지은을 경쟁사와 연결시켰고 지역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저택의 거실에서
최 여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역을 쳐다보았다. 봐라, 우리 가족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언제까지 그 애를 감쌀 셈이야? 지역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지은 씨는 그 모함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강 회장이 엄숙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선영아,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 뜬 소문 때문에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녁에 지역은 서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서렸다. 하지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더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 두려워요. 지역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가 될 겁니다. 지역의 집저택은 가족 파티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윤태석 회장은 잠재적 파트너로서 나타났다. 그는 지역과 지은의 관계를 암시하며 비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들었네. 과일 장수 아가씨라지? 참 특별하군. 그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최 여사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절정은 윤 회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였다. 나는 그 아가씨가 자네 경쟁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네. 강 이사, 어떻게 처리할 텐가?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지역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저는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도 장기말로 이용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역은 윤 회장의 음모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행동해야 할 때다. 지은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 서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일까? 악역의 부각, 잔혹한 음모를 꾸미는 윤 회장의 등장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야기의 흡입력을 높인다. 다방면의 압박, 지은과 지역은 가족, 사회, 그리고 경쟁자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하며 이야기는 더욱 긴장감 넘치게 된다. 감정의 발전, 지역의 행동과 말은 큰 시련에 직면해서라도 서지은을 보호하려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협박과 숱한 소문이 퍼진 후 강지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비서와 전문조사팀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서지은 씨와 우리 회사를 겨냥한 소문 뒤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십시오. 한편 작은 방에서 서지은은 유명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프로그램 MC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며 생방송 인터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정말 맞설 수 있겠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 서지은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난 숨길 게 없어. 이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거야. 조사팀은 윤태석 회장이 언론계의 몇몇 작가들과 협력하여 지은에 대한 기사를 조작했다는 단서들을 신속하게 발견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윤 회장은 주주들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 지역의 회사 내부에 여러 소규모 파괴 공작을 지시했다. 보고를 들은 지역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닙니다. 명예를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 노름을 끝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역은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사팀에게 윤 회장의 계획과 관련된 녹음 파일과 서류를 포함한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인터뷰는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MC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여론은 당신이 강지혁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은은 평정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이용으로 간주된다면 저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명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그녀를 겨냥했다. 그렇다면 강지혁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지은은 심호흡하며 대답했다. 강지혁 씨는 제가 존경하고 감탄하는 분입니다. 저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분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비판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지은은 감동적으로 공유했다. 악의적인 말들이 사람에 대한 제 믿음을 잃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선함이 때로는 상처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결국에는 퍼져나갈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점차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역은 차분한 외모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증인 앞에서 그는 윤태석을 고발하는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조작된 기사부터 회사 파괴 계획까지.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할 것이며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윤 회장은 증거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그가 부하에게 지은의 평판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윤 회장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며 상황을 전환하려 했지만 기자들과 기업인들의 격렬에 찬 시선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역은 막 인터뷰를 마친 지은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지역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거의 끝나가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지은은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눈에 비쳤다. 마치 어떤 폭풍우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극적인 대결,
지역이 윤 회장과 직접 맞서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은의 강인함. 인터뷰를 통해 지은은 자신의 기계와 확고함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점차 그녀를 좋아하고 지지하게 만든다. 감정의 발전. 지역과 지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인터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서지은의 마음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댓글들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수진이 신나서 지은에게 격려의 말들이 담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이것 봐. 사람들이 널 지지하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잖아. 진실은 항상 이긴다고. 지은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반 여사님이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절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저택에서 지역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강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업무상의 압박부터 서지은에 대한 진실된 감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 회장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그녀가 내 마음을 보게 해라. 그 말은 지역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역은 서지은을 석촌호수 근처 공원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눈앞에는 반짝이는 촛불과 정교하게 배열된 장미 꽃다발이 놓인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지은은 잠시 당황하며 놀란 눈빛을 보였다.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지역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네, 제가 느끼는 것들을 당신이 분명히 이해했으면 해서요. 잠시의 침묵 후, 지역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서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두 손이 살며시 겹쳐졌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어울릴 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요. 지은 씨, 저는 오직 당신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이유니까요. 지역은 갑자기 작은 노트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음료수 가게 할머니부터 시장의 낯선 사람들까지 모든 일을 돕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당신처럼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서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말했다. 이 모든 걸 오직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요. 당신은 저에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죠.
서지은은 눈물을 닦고 처음으로 완전한 신뢰의 눈빛으로 지역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모든 어려움에 저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도 이 감정을 거절하지 않을게요. 지역은 옅게 미소 지으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말하게 두었다. 지역과 지은은 작은 테이블을 떠나 함께 호숫가를 걸었다. 반짝이는 불빛이 물 위에 비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굳게 잡은 손과 신뢰 가득한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폭풍우를 함께 이겨낼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듯했다. 멀리서 강 회장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인생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에게 이끌어주는 법이지. 진심 어린 고백, 지역은 행동과 깊이 있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며 사랑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지은의 반응, 그녀의 내적 갈등과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감정적인 매력을 더한다. 인간적인 의미, 이 장은 진정한 사랑이 성실함, 신뢰, 그리고 상호 존경에 기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폭풍우가 지나간 줄 알았지만 긴급 주주총회 소식이 빠르게 지역의 귀에 들어왔다. 익명의 편지는 경고뿐만 아니라 윤태석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회사 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명확히 지적했다. 사무실에서 지은은 지역에게서 상황을 듣고 걱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렸다. 만약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지역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지킬게요. 회의실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윤 회장이 일어서자 그의 눈은 탐욕의 불길로 이글거렸다. 주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리더십의 위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의 소문들은 회사 내 불안정이 강지혁 이사의 사생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주주들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말을 이었다. 이 회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에 집중하는 단호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비난의 말들 앞에서 지역은 평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주주 한 명 한 명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룬 성과를 보아주십시오. 시장 확장 계획과 매출 성장은 이 회사에 대한 저의 헌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방안은 조용해졌지만 윤 회장은 물러서지 않고 비아냥거렸다. 말은 잘하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에 방 안 전체가 주목했다. 불행히도 내가 몇 가지 조사해야 할 일이 있었네. 강 회장이 느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 회장, 이 방에 있는 몇몇 주주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침묵이 흘렀다. 윤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건 오해입니다. 강 회장은 그가 말을 잇지 못하게 했다. 이 증거들은 당신이 내 손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불신임 투표를 돈으로 샀다는 것을 보여주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네. 강 회장이 서지은에게 발언을 요청하자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지만
주주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다. 저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강지혁 씨가 항상 이 회사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단지 리더가 아니라 진실함과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나이든 한 주주가 일어나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우리가 뜬 소문 때문에 강 이사가 가져온 성과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한 손 한 손 올라갈 때마다 지역에 대한 지지가 표현되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은 과반수 찬성으로 자리를 지켰다. 윤 회장은 완전히 실패하고 굴욕 속에서 회의실을 떠나야 했다. 결과가 발표된 후 지역이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이 회사에 해가 되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녁에 지역은 서지은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멈추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신뢰로 가득했다. 우리는 가장 큰 폭풍우를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요. 지은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거리의 노란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희망을 밝혔다. 치열한 대결, 주주총회에서 지역과 윤 회장의 직접적인 대결은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연출한다. 진심 어린 말, 지은의 발언은 지역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계를 증명한다. 통쾌한 반격, 강 회장의 등장과 명백한 증거는 상황을 역전시키며 관객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 폭풍우가 지나간 며칠 후, 서지은은 공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박함에 충실하게 살고 싶었다. 재단팀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감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당신의 진실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은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한다면 모든 오해는 풀릴 거예요. 그날 오후, 퇴근 시간에 지역이 큰 꽃다발을 들고 공장 정문 앞에 나타났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집에서 열리는 작은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지역의 집저택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한때 지은을 반대했던 최 여사는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직접 지은을 옆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내가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었구나. 우리 지역이를 잘 부탁한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주 잘했다. 이놈아. 이제 내 행복을 꽉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역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소박하지만 매우 정교한 반지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다. 지은 씨, 당신을 만난 날부터 제 인생은 변했어요.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진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은은 감동하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결혼식은 강 회장이 어릴 적 살았던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했다. 수진과 지은의 동료들이 분주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한때 다른 세계에 살았던 박 여사님과 최 여사는 이제 함께 결혼식의 작은 디테일까지 챙겼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지혁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나는 내가 삶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을 영원히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지은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혁 씨,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요. 결혼 후 지은은 지혁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공장에서 계속 일했다. 지혁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고 지은이 시작한 자선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지역의 지원으로 지은은 고향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개소식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진실한 마음과 나눔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보답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질녘에 지혁과 지은은 작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이 있어서 완전해졌어요. 지은은 옅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제 곁에 와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태양은 점차 사라지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남겼다. 마치 그들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처럼. 예상치 못한 청혼, 지역의 청혼 장면은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만들 뿐만 아니라 두 주인공의 깊은 유대를 보여준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결혼식의 공간과 서약은 행복이 화려함이 아닌 진심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혼 후의 삶과 공동체 프로젝트, 이야기는 인간애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는 깊은 인간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서지은과 강지혁의 이야기는 단지 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함, 그리고 믿음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소박한 과일 장수 아가씨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동반자가 되기까지 지은은 행복이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때로는 선행이 시험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확고하게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산다면 모든 오해는 결국 해소되고 진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지은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행이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교훈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선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